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여지영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조직은 말 그대로 오픈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저희 SK텔레콤의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 외부에 있는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조직에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스타트업에게 찾아온 기회, 그리고 특히 어디에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를 갖다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죠.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포스트 팬데믹에서 뭐 사람들은 서바이브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게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어떤 그 두려움과 그걸 갖다가 이제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수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그 기술이 심지어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어떤 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에서 그 기술을 갖다가 채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채택을 했기 때문에 더 서비스화도 빨라지게 되고요. 근데 그 서비스를 갖다가 처음으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에 큰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그 경험하기 전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1년간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렇게도 살 수가 있었네, 이렇게도 일을 할 수 있었네 라는 어떤 그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포스트 팬데믹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른 세상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우리가 더 좀 과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기는 심각하지만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야기한 환경 문제에서 더 기인을 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코비드 19는 이제 어느 1년이 지나면서 백신도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대처를 해나가고 있지만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 주기는 더 짧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런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 차트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 현재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할 때 2100년에 지구의 온도는 5도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넷제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갖다가 철저하게 따랐을 때 그때도 지구의 온도는 2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지 탄소 중립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제 더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부의 불평등, 그러니까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지난달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년간 1분위, 그다음에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갭이 더 벌어졌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15% 정도 갭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갭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도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또한 ICT 기반의 스타트업들에게 이건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티아 나델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2년간의
발생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불과 2개월 안에 이루어졌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어떤 오른쪽에 이제 예시들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발생했던 그 온라인 쇼핑의 물량 증가가 불과 8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비디오라고 이렇게 그 세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넷플릭스가 7년에 걸쳐서 확보한 구독자를 디즈니 플러스는 불과 5개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콘텐츠였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같은 동일 기간 5개월 동안에 넷플릭스는 또 추가로 1,600만의 가입자를 또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은 기업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디지털의 어떤 체험, 온라인 서비스를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20-30%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숙제들은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 인류의 공동의 과제가 되었고, 또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 지금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고요. 주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죠. 또한 기업은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SK도 ESG 경영을 올해 선포를 하고, 제 조직도 작년까지는 이제 소셜 밸류,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다 많이 집중을 하다가 올해는 ESG로 저희가 그 큰 과제를 더욱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무적 가치 중심의 진보의 시대, 에이지 오브 프로그레스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에이지 오브 리질리언스, 복원의 시대로 가가지고 비재무적인 성과가 더욱더 중요해졌다. 그 비재무적인 성과가 ESG라고 하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 ESG 경영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ESG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PwC는 2025년까지 ESG 분야의 투자가 뮤추얼 펀드 투자의 한 60%를 차지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망을 했는데요. 그 60%라고 하는 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9년에 거쳐 가지고 이 뮤추얼 ESG 분야가 한 3배가 안 되게 증가를 했죠. 근데 이제 불과 한 6-7년, 5-6년 만에 이게 몇 배 이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SK텔레콤에서도 최근에 ESG 펀드를 갖다가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펀드를 만드는 게 되는데, 그것도 특히 ESG에 포커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기회도 좀 특히 이게 기술적인 게 좀 다른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 이제 가트너에서는 이 세 가지 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더욱더 고객 데이터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로케이션 인디펜던스.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죠. 재택이라고 하는 것들. 저도 지난 1년간 재택근무를 했던 게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케이션 인디펜던스에 대한 비즈니스와 기술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레질리언트 딜리버리입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또 굉장히 탄성적으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가 이제 2021년도에 기술적인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일하는 환경이나 교육, 쇼핑,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헬스케어, 이런 온갖 영역에서 이 디지털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업 기회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사업 기회에 새롭게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 스타트업 사례들을 몇 개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로라고 많이들 쓰고도 있으시고 들어보셨겠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뭐 줌이든 아니면은 뭐 팀스든 이런 것들도 많이 쓰시고 국내에서 만드는 것들도 많죠. 저희 뭐 SK텔레콤도 미더스라는 거를 뭐 만들어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일방향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공유를 하기는 좋은데 협력,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에이션을 같이 하거나 여기도 뭐 어떤 디스커션을 하거나 이런 데는 좀 쉽지 않아서 미로라고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포춘 100대 기업의 80%가 사용하는데 지난 1년간에 이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뭐 파파야 글로벌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도리스 기업의 도래에 따른 어떤 그 니즈를 갖다가 딜리버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포리지나 뭐 스킬쉐어 같은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회사에 가지 않아도 그 회사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국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그 플랫폼들은 그냥 시장에 나오는 것만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1년 사이에 기업 가치를 몇 배로 굉장히 많이 기업 가치를 갖다가 올려서 인정을 받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영역이나 뭐 쇼핑 영역에서도 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뭐 무인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트랜스포테이션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기차 자율주행 이게 아주 핫하고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죠. 또한 지금 제가 이제 해외 케이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친환경적인 소비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소셜 섹터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기반으로 소셜과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기존에 있는 다른 타 스타트업 대비 저희에 더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좀 저희가 투자 대상 아니면 좀 더 엑셀러레이팅 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국내 스타트업들 중에서 몇 군데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소프트베리라고 전기차 충전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뭐 이 소프트베리에 대해서도 이 기업도 이제 만들어진 지는 몇 년 됐지만은 작년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사업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이 대표분도 이제 좋아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인진이라는 데는 파력 발전입니다. 파력 발전이라고 또 들어보셨는지 그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바다의 그 파도의 높낮이 차로 인해 가지고 그 높낮이 차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것이 이제 파력 발전인데요. 이 분야의 인진이라는 기업도 뭐 19년도 10대 에너지 기업에 선정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SK에서도 좀 엑셀러레이팅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에서는 친환경 영역에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코엑터스나 요코는 소셜 섹터에서 어떤 비장애 또는 어떤 평등성 이런 거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장애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평등성을 갖다가 더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코엑터스는 청각 장애인들이 택시 기사로 활용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를 갖다가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고요. 요코라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제공을 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학교에 못 오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 태양광 패널에 충전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그 시간 동안 충전을 하고 그 충전된 거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전기를 쓰게끔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다가 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기업들이에요. 코엑터스는 20년 MWC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을 했고, 요크는 19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그 글로벌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 에누마나 또 크레파스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크레파스나 에누마는 뭐 예를 들면 크레파스 같은 경우는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정기적인 금융권 1금융권에서 크레딧이 좀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젊은 층들을 위해 가지고는 그 P2P 금융 플랫폼을 갖다가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 크레딧 스코어를 뽑아내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저희 국내외 스타트업들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뛰어난 리더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투자도 잘 받아야 된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는 스타트업이 이제 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한 그 순위 탑 5 중에서 첫 번째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꼭 필요한, 너무 too early, too late 아닌 정말 right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 요인이다. 그 중에 1순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팀과 그 실행력입니다. 혼자는 물론 리더에 대한 그 영향력도 물론 크지만요. 팀과 엑스큐션이 그 두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갖고 있으신 펀딩, 이게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그리고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5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특히 이 타이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노베이터로 출발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얼리 어답터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얼리 머저리티까지 이런 기술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가 잘 통과를 하고 기업으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는 큰 장애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그 가는 과정 중에 실패하고 좌절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팬데믹과 같은 그런 큰 위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또 기회도 줬습니다. 그 기회라는 게 바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이라는 건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좀 미숙하거나 심지어 위험하기조차 한 기술도 받아들이는 그 수용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같이 찾아온 게 아닌가,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줌입니다. 줌은 뭐 작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업은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죠.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뭐 매년 거의 한 100% 가까운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2020년에 그 성장 속도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는 Q3까지만 나왔지만은 작년에 2020년 1년 동안에 총 뭐 2.6 빌리언의 그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다. 이제 뭐 세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갈 거고, 뭐 비대면, 뭐 재택 이런 환경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미리 물론 준비도 하고 있어야겠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그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과감한 마케팅으로 그 기회를 잘 잡은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꼭 잡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주는 비즈니스 기회에 잘 잡으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요즘에 또 더욱더 이제 관심사가 ESG 영역이기 때문에 ESG에 대한 마인셋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과 스타트업들은 이 혁신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저항을 갖다가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그 기존의 그 저항을 뛰어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D는 dissatisfaction이죠. 어떤 기업이든지 그 기업은 그 사람들의 불만족, 어떤 불편함에서 사업 기회를 찾게 되죠. 그런데 그 기업이 사업 기회를 찾는데 여기서 더욱더 성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비전과 그 실행력입니다. 빠른 실행, 이 비전과 높은 비전과 빠른 실행,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대기업보다도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전과 이 실행력을 기반으로 Think Big, Act Fast 해서 더 큰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 경의 말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을 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했죠. Good crisis를 허비하지 말아라. 네, 지금이 good crisis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